바로 이제 그 본격적인 주제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조국 전 장관이 왜 그렇게 답답하다, 왜 싸우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네, 박지윤 칼럼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정말 보면서 공감도 많이 했고, 그러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같이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박지윤 칼럼, 네, 조국, 그는 왜 싸우지 않는가? 네, 이 사진만 보면 정말 참 마음이 아픈데요. 혹자는 조국 전 장관을 적극 옹호하면서도 그가 너무 싸울 줄 모른다며 답답하다며 불만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었다. 이번 글은 그런 분들을 위한 글이다. 사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공격에 맞대응하려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다. 맞죠? 실제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꾸 그 감정적으로는 그냥 있는 그 합법적인 권한을 다 행사하면 안 될까? 이 정도까지 그 검찰과 언론과 정치인들이 거의 망나니에 가까운 짓을 하고 있는데 좀 한 번쯤 그런 거 하면 안 될까 생각을 했는데 조국 전 장관은 저의 그 생각과는 훨씬 다른 깊이를 가지고 계셨고 결국에 그 혼자 묵묵히 견뎌내셨죠. 많은 국민분들이 또 응원을 해주시긴 했지만 검찰청장에 대한 지휘권 발동과 윤석열의 수족들에 대한 인사권 행사는 법적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보장된 권한이죠. 결과적으로 조국 전 장관이 사퇴를 하게 된 이유를 매우 건조하게 설명하자면 장관으로서의 권한을 매우 소극적으로 행사한 방면 윤석열 청장은 법적으로 보장된 범위를 넘어서 합법의 모호한 경계선까지 명백한 불법이 되기 직전까지 확대해서 무소불위를 행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명은 정말 최소한으로 그 권한을 행사했고 반대로 또 한 사람은 이게 불법인가 아닌가 애매모호한 지점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명백한 불법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점까지 확대해서 무소불위를 행사를 했죠. 그래서 만약 내가 조국 전 장관의 처지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나는 검찰이 내 가족을 건드리는 즉시 당연하다는 듯이 법무장관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했을 것이다. 저도 처음엔 당연히 원칙 진짜 딱 지키면서 그 해야 된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정도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인사권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조국 전 장관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점이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가장 먼저 윤석열의 최정예 수족 특수부 검사들을 지방한직으로 흩어버리고 검찰청장에게 나와 내 가족에 대한 부당한 수사에 브레이크를 거는 지휘권을 발동하고 일일이 기자들을 모아놓고 적극 항변함으로써 검찰의 부당한 먼지털이 수사에 대해 정면 대응했을 것이다. 나는 당당하니까. 게다가 그 언론사들의 의혹을 가장한 온갖 가짜뉴스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내 주변에서 소소한 위법 사실들이 발견되어 대서특필된다 해도 그때마다 매번 이 정도는 이전에도 불기소 처분이 일반적이므로 법의 형평성상 기소할 사안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이라며 적극 항변했을 것이다. 법무부 장관도 한 국민으로서 다른 모든 국민들이 받는 사법적 대우와 다른 잣대를 적용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강변도 했을 것이다. 정말 공감 가죠. 실제로 대부분의 꼭 정치인이든 이 관계자들이든 이런 식으로 해왔죠. 거의 관행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겠지. 이 모든 게 검찰개혁을 위해서다. 내가 정치적으로 살아남아야 검찰개혁을 이뤄낼 수 있다. 그러다가 내가 바로 검찰개혁의 주인공이다. 이 일은 반드시 나여야만 한다. 이렇게까지 흑화되었을 것이다. 네, 실제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표현했듯이 흑화가 될 수 있는 충분히 그렇게 했었더라도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을 했을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렇게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을 제압하는 거야 매우 간단한 일이다. 장관에게 보장된 법적 권한은 검찰이 가진 권한보다 확고한 우위에 있다. 네, 실제로 확고한 우위에 있죠. 근데 적극적으로 맞대응을 했다면 여론과 전국이 어떻게 돌아갔을까? 국민들의 머릿속에 검찰개혁은 실종되고 문재인 정권 최상부 내에 권력투쟁으로 매도되었을 것이며 정부 몰락에 열광하는 대다수 언론들의 수없는 칼질에 의해 문재인 정부는 레임덕을 훌쩍 넘어 일찌감치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을 것이다. 일찌감치.
지금까지 소위 언론이라는 것들이 보여온 기막힌 행태에 비춰서 생각해보라. 이 얼마나 씹어대기 좋은 호재인가. 정권 권력의 핵심인 검찰청장과 법무부 장관이 서로의 권력을 최대한 과시하며 정면으로 부딪혀 일전을 벌이는 것이다. 정말 좋은 소스를 던지는 거죠. 서로 다른 정파의 대표 투사들이 대전을 벌이는 것도 아닌 한 정권 내의 양대 투사가 일기토를 벌이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막힌 표현을 동원해서 문재인 정부를 깎아내릴지 상상만으로도 아찔해 쓰러질 지경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그 본인과 가족에 대한 압도적 핍박을 돌부처처럼 무서울 정도로 냉정하고 철저하게 묵묵히 버텨내었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검찰개혁의 당위성의 순수성은 티끌만큼도 훼손되지 않았고, 그래서 현 정권 내 권력투쟁이란 프레임은 기레기들이 아무리 원해도 제기조차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국 전 장관의 개인적 희생이 결과적으로 후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맹렬한 칼바람을 내리쳐도 확고한 정당성이 확보되도록 든든하게 보정해 준 거죠. 요약해보자면 조국 전 장관이 충분히 그 개인의 그 진짜 일가가 난도질을 당하면서도 검찰이 이 정도로 무서운 집단이다, 개혁해야 한다 라는 그 당위성을 스스로 진짜 말 그대로 보인 겁니다. 그 어떠한 이론으로도 설명을 하더라도 국민들은 와닿지가 않죠. 검찰이 무슨 짓을 한다 해도 대부분 살아가면서 검찰과 직접 맞닥뜨릴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 내 일도 아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느 정도 또 공부도 열심히 했으니까 어느 정도 자기들이 뭐 어떤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도 당연한 심리 아니냐라는 게 대부분의 그 베이스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관심도 별로 없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이 스스로 이론이 아니라 현실의 세계에서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난도질을 당하면서도 진짜 묵묵히 버텨온 조국 전 장관 덕분에 국민들이 검찰개혁의 당위성은 다 공감했다는 거예요. 여야를 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검찰 개혁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검찰 개혁이 뭐가 필요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설령 그렇게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라고 해도 검찰 개혁 그게 왜 필요한가라는 얘기를 쉽게 못한다는 거죠.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발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위성을 누가 만들었냐? 바로 조국 전 장관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추미애 후보자가 조국 전 장관 대신 당시에 임명되었더라면 어땠을까? 추 후보자에게 조금은 미안하게도 그는 어느 정도 참아보다가 마침내 폭발해서 명분이 크게 밀리는 상태에서도 검찰과 일전을 벌였을 것이고, 사실상 정권의 종국을 재촉하는 저승사자 역할이나 했을 거라고 본다. 뭐 실제로 뭐 만약이라는 걸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지만 사실 대부분의 그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 가면 저렇게까지 일가족과 그 주변인들을 저렇게까지 턴다면 당연히 한정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했을 겁니다. 조국 전 장관에겐 본인과 가족이 받는 그 상상조차 어려운 엄청난 핍박보다도 검찰개혁과 정권의 순항이 더 중요했던 거고, 가족이 견딜 수 있는 한계까지 버티며 검찰개혁의 첫 삽을 뜨고서야 물러난 것이다. 한편으로는 윤석열이라는 백정검사를 검찰청장으로 용인하는 대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그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넘쳐나게 짊어졌고, 결과적으로 검찰개혁의 당위성은 국민들에게 더더욱 확고하게 각인이 되었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아주 잘할 것이다. 하지만 그가 맡은 역할은 사실상 마무리 투수에 가깝다. 이 마무리 투수로서 추미애를 대체할 더 나은 인물이 별로 없으니 그의 역할도 당연히 크지만 사실 선발 투수 조국의 역할이 너무도 지대했다. 야구 룰로는 간단히 비유가 되지 않는 게 그가 가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반격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팀의 참패를 불러오는 지름길이었기 때문이다. 팀의 승리를 위해 그는 끝내 묵묵히 얻어맞기만 했다. 윤석열 검찰은 현 정부의 주요 기조들 중 하나인 검찰개혁의 정면으로 치받기보단 개인 비리를 꼬투리 삼아 검찰개혁의 아이콘인 조국 전 장관을 공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전술이라 판단했고, 결과적으로 그런 전술은 적중한 셈이죠. 조국이라는 사람의 됨됨이가 그런 사람이기도 했기 때문이고요. 하지만 세상 누구에게나 인내의 한계선은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을 탈탈 털어댄 잔인한 수사와 엄플 행태들을 돌아보면 신이 아닌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견뎌낼 수 없는 수준이었죠. 조국 전 장관은 언제든 말 한두 마디로 검찰에 자신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그러면 자신과 가족이 받는 핍박을
회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제가 아직은 정보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진이가 갑자기 반하네요. 네, 검찰의 상당수도 이 억지 수사를 진행해 오면서 매 단계마다 긴가민가 조마조마했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때려도 또 견딜까? 어디까지 때리면 발끈할까? 하고 말이죠. 마치 철없이 막대기로 맹견을 툭툭 때리는 아이들과 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 하지만 조국은 끝까지 권력 행사의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칼질은 쉽습니다. 칼질을 견디는 것이 어렵죠. 그것도 손에 상대보다 더 큰 칼을 쥐고 있으면서도 묵묵히 칼질을 견디는 것은 수천, 수만 배나 어렵습니다. 대의를 위해 휴지조각 같은 무의미한 대의가 아닌 검찰개혁과 정권의 리더십 확보라는 지대하게 중요한 대의를 위해 그걸 다 견뎌낸 사람이 조국이기에 나는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그를 존경합니다. 돌부처를 깊이 존경하지만 돌덩어리를 존경하는 건 아니죠. 그 역시 격정을 가진 한 인간이면서 대의를 위해 돌부처 마냥 견뎌낸 사람이 조국이고 난 100번 1000번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도 그러지 못한다. 네. 거꾸로 100번 1000번 죽인다 해도 그러지 못하죠. 내 일상의 삶과 이익을 조금은 접고 다른 모든 시사 이슈들에도 눈을 돌리지 않으면서 오직 조국 죽이기 사태에 대해서만 주목하고 글을 쓰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이 나라를 위해 감내한 막대한 희생을 조그마한 티끌만큼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네, 이게 그 박지훈 칼럼에 있는 글을 가지고 왔고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격하게 공감이 갑니다. 그 진짜 일종의 불쏘시개의 역할로서 이제 본인은 할 일을 다 했다 하고 그 법무부 이 진짜 수많은 그 제도를 그 개혁안을 내놓으시고 사퇴를 하셨죠.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바라는 세상이 그런 거죠.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이 본인의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하면 결국엔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어떻게 다가갈지도 모르고 특히나 그게 법무부, 그 검찰 쪽은 완전히 막강한 전 세계에 유례없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검찰 조직을 개혁해야 되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당장 그걸 행사를 하면 개혁의 당위성이 당장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 프레임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고 충분히 그런 전략도 이미 오래전부터 다 짜놨겠죠. 하지만 스스로 그걸 깨면서 국민들이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느끼게 되었고 정말 그런 지점에서 조국 전 장관을 깊이 존경하고 제가 그때 당시에 저도 한 3-4시간 잤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저도 계속 공부하고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영상을 올리고 그때도 이제 심지어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놓고 표현을 조국 버려라 막 이런 이제 진보 진영에 있는 친구인데도 그렇게까지 표현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럴 정도로 저도 연락이 많이 왔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어떻게 보면은 모든 걸 내걸고 저렇게 검찰개혁을 외치는 그런 조국 전 장관을 어떻게 버립니까? 그래서 요 영상도 제가 따로 편집을 해서 공유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검찰개혁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께서 완벽하게 마무리 투수가 되어서 모든 걸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 수십 년간 쌓여온 이 적폐가 어떻게 보면 그 정신은 수백 년, 수천 년 됐다고 볼 수도 있겠죠. 가장 그 단순하지만 가장 크게 먹혀드는 게 뭡니까? 힘 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 때려도 된다. 검찰이 힘 센 사람이고 국민들은 항상 힘이 약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게 있죠. 국민들이 이렇게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정말 무섭다는 게 2016년 촛불혁명 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검찰은 거기서도 자유로웠죠. 근데 이제는 그 대상이 검찰로 향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무슨 전략을 짜서 온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흐름이고 이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개개인을 그렇다고 검찰이 다 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태까진 이 쪽집게로 쪽쪽 뽑아갖고 그 검찰 개혁을 하려는 사람들을 지금 난도질을 해왔는데 본인들보다도 힘이 센 권한을 가진 조국 법무부 장관 전 법무부 장관한테까지도
그렇게까지 난도질을 해왔는데 여태까지 검찰이 그러면 그런 힘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했을까? 굳이 말로 설명 안 해도 쉽게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충격적이고요.